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서 중국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키워드 좀 잡아주셨는데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과연 중국 없으면 못 살까입니다.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기대는 거, 이렇게 좀 많이 좀 사라져가고 다른 나라로 좀 분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좀 자세한 근거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노출도가 높은 이제 업종이라고 하면은 레저나 미디어 쪽이 있을 건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사실 이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의존도 자체가 원래 이 업종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국하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또 역으로 얘기해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정치적 교류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치적 교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또 이 부분에서 혹시나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보면 레저나 미디어 업종 자체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크게 이제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카지노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 입국자가 회복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가가 좀 외국인 중국인 입국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마나 좀 반영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이제 노출도를 제외하더라도 매출 자체가 좀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KL이 가장 대표적일 건데요. 1분기에 손익이 한 195억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보았을 때 조만간에 이제 앞자릿수가 한 200억대로도 이제 바뀔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인데, 과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VIP에 의존하던 것들이 일본이라든지 그 외 기타 국가들의 VIP 방한 인바운드 수혜가 따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이 없더라도 영향을 조금 덜 미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중국 VIP 드랍액이 한 26%, 23%대였었는데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회복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GKL 쪽이 많이 회복이 돼서 한 36%. 그게 아니라 파라다이스는 회복이 좀 적어서 한 18% 정도인데, 오히려 이제 회복이 좀 적게 되더라도 실적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이제 노출도가 생각보다는 적다.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중국발 이제 회복세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수혜도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 관련주도 조금 한 번만 짚을 생각인데요. 그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중국 노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엔터 관련주들은 한한령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접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노출도가 너무 클 거라고,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중국 외 지역에 대한 성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북미 시장,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동남아라든지 유럽 같은 이제 다른 기타 국가들로도 영향력을 조금 넓혀가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카지노나 엔터, 저희가 중국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업종들이 생각보다 중국 영향이 크지 않다. 중국이 없으면 과연 못 살까라고 하면 못 살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카지노, 엔터, 이런 미디어 이런 관련된 것은 중국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선입견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판로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주까지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국 영향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보다도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국으로 구작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 업종 종목들에게 이제 주가에 이제 녹아들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녹아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좀 조정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중국에 대한 노출도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겁니다. 결국 경기가 좋은 시절에 미디어에 대한 투자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투자를 바탕으로 밑바탕으로 해서 미디어 업종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드라마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흥행을 하고 그러한 흥행 수익을 쉐어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제 구작 판매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투자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이제 미디어 업종에 있어서는 리스크 영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은 조금 따로 떼놓고 보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업종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행 업종입니다. 여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리스크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뭐 중국, 우리나라 특정 국가에 이제 해외 여행이 제한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꼽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권 공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기존에 이제 기존 효과로 인해서 항공권 수요가 적었던 것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수요가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사실 붙는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여행 관련된 회사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행 패키지 가격이라든지 항공 비행 가격을 무작정 항공료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려인 것이지 뭐 정책적인 혹은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보다 그 외에 고려할 요소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미국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침체 영향 같은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관련주 흐름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엔터라든지 카지노 업종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발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를 할 때 그것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펀더멘트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엔터나 카지노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하이브가 될 겁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앞에서 북미 시장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엔터 업종 중에서도 북미 공략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도 지금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가 중국 의존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지노에서는 뭐 GKL이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카지노 이게 중국인 입국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출 회복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보면 GKL 같은 경우 투자 메리트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중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